술 취한 줄 알고 땡땡땡 근데 안 취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네네. 부부와 아내의 친구.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여갖고. 그러면 아내 친구 세 명이 술자리를 한 거네? 맞아요. 이제 새벽 2시쯤이 됐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잠을 자러 안방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남편이 아내의 친구가 들어간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거죠. 근데 애초부터 예상했던 내용이야. 그리고는 이제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이 아내의 친구를 옆에 누워가지고 이제 신체를 접촉을 한 거죠. 오늘은 이제 우리 홍 박사님 모시고 네. 진술 분석 시간이네. 저번 진술 분석도 굉장히 물론 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방송 보는 우리 후배들한테 꼭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뭐요? 다른 건 다 빼도 내가 하는 거 안 봐도 돼. 살인사건 뭐 이런 거 안 봐도 되는데 우리 홍 박사 코너 그 진술 분석은 우리 현직 후배들은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조사 전문 그 수사관들은 우리 홍 박사 강의가 아니지. 강의라도 비슷해. 근데 우리 홍 박사가 하는 진술 분석은 그 빠지지 않고 우리 그 직원들 특히 이 조사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들으면 정말 뼈가 되고 아마 살이 될 거예요. 아이고. 그렇다고 홍 박사가 뭐 경찰서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강의해 줄 수는 없잖아. 근데 돈도 안 받고 해주는 그 강의 좀 열심히 좀 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보니까 네. 오늘 거는 이제 준강간 사건에 행방했는데 네. 제목이 술 취한 줄 알고 땡땡땡 근데 안 취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네네. 이거 굉장히 흥미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사회에 막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은 네. 워낙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우르르 달라붙어 가지고 법적 해석을 다 해요. 맞아요. 분석도 다 해 알아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죠. 많은 얘기들이 막 그러고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뭐 누구 얘기를 인용해서 언론에 보도해주고 그러면 담당 수사관들은 지 사건 하면서 멘토가 많이 생기는 거야. 물론 혼란도 가중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다 취합해 가지고 한 군데 놓고 분석해 가면 답이 쉽게 나와. 그럼 그 오히려 큰 사건이 터지면 이 법리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그 사건을 구증해 가는 과정이 네. 수월할 수 있어요. 내 경험에 의하면. 의견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예. 그래서 그 괜찮은데 쉽게 얘기해서 간단한 그 단일 사건 있잖아. 네, 그렇죠. 준강간 사건 정도 나면 그거 난리치지 않거든. 그렇죠. 그거는 오롯이 이 담당 수사관이 이제 그걸 그 법리 적용하고 되죠. 판단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엄청 나와요. 이게 또 혼자 하시려면 오류가 엄청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진술 분석 관련된 거 이런 거 우리 홍 박사 하는 거 잘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진술이 분석돼야지 법리를 적용하거든 거기다 맞춰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 사실은 법리 적용은 제일 마지막 수단이에요. 마지막에요. 최초이면서 마지막이에요. 현장에서 검거할 때 무슨 죄명을 매기는지 죄명 매기는 게 1번. 그러니까 최초야. 일단. 그래서 사건이 개시가 되고 마무리될 때 처음에 적용했던 죄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꿔가지고 다시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게 최종적으로 법리 이제 법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제 정보들을 다 취합해 봤을 때 이 사건의 온전한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죄명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죄명 매긴 게 끝까지 같은 죄명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처음 죄명 먹인 거를 가지고 그거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 최종이 중요한 거니 결정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법 적용을 해서 죄명을 매기고 법 적용을 하려면 그 법 적용을 먹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근거. 그렇죠. 뭐가 있어야죠. 그 근거가 바로 분석이에요. 진술 분석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 그게 선행되고 그게 완벽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법리가 적용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허술하면 묘하게 이제 논란거리가 돼요. 오늘 준비한 내용도 약간 그런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교수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가봐요 이제. 자 이제 우리 홍 박사 하는 거 얘기 들어보세요. 네, 가볼까요? 2017년 사건이었어요. 2017년? 이것도 뭐 비교적 얼마 안 된 거야.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게
맞아요. 이렇게 또 해석하고 요런 종류의 사건을 요렇게 판단하는 게 예전이랑 또 잘 다르게 근래의 어떤 트렌드라 가지고 또 준비해 봤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2017년 4월 17일이었는데 이제 술자리를 가졌어요. 네. 어디서 가졌냐면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빌라에서 이게 한 부부의 집이에요. 네. 근데 이 남편이 이제 군인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부와 아내의 친구.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여갖고. 그러면 아내 친구 세 명이 술자리를 한 거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술을 먹고 있었어요. 이 아내 친구는 뭐. 그 아내랑 아주 절친인 사이인데. 그러니까 같이 술자리 하지. 맞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나가지고 이게 친해져가지고 일주일에 한 4-5번을 만나서 같이 술 먹고 노는 그런 사이고 요 사건 근래 이제 결혼해 있잖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같이 술을 마시고 아내랑 친구가 그다음에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자주 놀러 와가지고 그리고 남편들끼리도 친하고 이 친구는 남편이었고 그런데 이 남편하고는 친한 거네. 네네 맞아요. 이 남편이랑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예요. 많아요 이런 경우. 맞아요. 이제 미혼인 아내 친구가 이 부부의 집에 놀러 와가지고 술도 마시고 뭐 놀고 뭐 때로는 잠도 자고 가고 이제 이런 이제 관계였는데. 이제 요 날도 이 부부네 집에 이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한 밤 10시 반부터 술자리가 시작됐대요. 자고 가려고 온 거구나. 그렇죠. 애초에. 이제 그러다가 12시가 지나갖고 이제 새벽 1시 다음날 새벽 1시가 됐을 때 아내가 먼저 나가 떨어져요. 골아 떨어져. 술 먹고. 나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먼저 잠에 들고. 그럼 남편하고 친구만 같이 남아서 먹는 거네? 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더 먹었대요 술을. 그래갖고 이제 새벽 2시쯤이 됐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잠을 자러 안방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남편이 아내의 친구가 들어간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거죠. 근데 애초부터 예상했던 내용이야. 네. 예. 이제 그리고는 이제 술에 취해서 누워 있는 이 아내의 친구를 옆에 누워가지고 이제 신체를 접촉을 한 거죠. 이제 뭐 가슴이라든지 이제 이 밑에 부분을 이제 막 만지고. 추행이네 추행. 그쵸. 이때 친구가 이제 술에 취해갖고 이렇게 막 허부적거리긴 했나 봐요. 그리고 소리도 냈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이것을 제지하고 나서 이제 하의를 벗겨갖고 강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심지어 이때 이 집에 아이도 있었어요. 아이도 있었다고? 그래서 아이랑 아내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 술 마시다가 거실에서 아내가 애들이랑 자고 네. 이 여성은 1시간 더 먹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자니까 남편이 따라 들어갔다는 얘기네? 맞아요. 네. 그럼 이건 뭐 똑 떨어지는 준강간인데? 술 취한 사람을. 그렇죠. 술에 취해서 이제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했다. 즉 중강간을 저질렀다. 이제 이런 사건인데 이제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다들 아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면 강간이랑 이제 중강간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강간은 우리 형법 297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297조? 네.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달달달 그죠. 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강간한 수단이 간음의 수단이 폭행이나 협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준강간은 299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강간에 준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음을 했는데 그 수단이 폭행이나 협박은 아닌데 그것만치 조금 안 좋은 나쁜 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간음을 했다. 술 마셔서 정신 잃은 사람, 약 먹고 취해서 쓰러진 사람. 응,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나 어떤 신체적인 어떤 사정이 있어서 성적인 자기 방어를 못하는 상태의 사람을 그걸 이용해가지고 간음을 했다?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강간에 준해서 보자. 준강간. 폭행 협박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신상실이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정신장애라든지 의식장애 때문에 어떤 이게 지금 발생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그런 상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혹은 뭐 약 먹었다. 술에 취했다. 이런 것들이겠죠. 처벌은 똑같아요. 맞아요. 이제 한거불능은 뭐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혹은 물리적으로 방어가 불가능하니까 반항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예를 들면 약간 웃긴 판례 있더라고요, 교수님. 치과 의사가 치료 행위를 가장해가지고 이 신체를 만졌대요. 그거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입 벌리고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입 벌리고 뭐가 윙 막 돌아가고 꼼짝 못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여요? 이런 거 한거불능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거 일선에서 신고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진료 과정에서 팔꿈치가 단 거 가지고도 고소한 분들이 있어요. 예민하신 분들. 예민한 분들. 치과 의사가 자기는 꼼짝 못 하고 입 벌리고 있는데 치과 의사가 일부러 이렇게 팔꿈치를 자기 가슴을 툭툭 치면서 했다. 그래갖고 치료 끝나고 와서 저 고소를 하는데 구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거불능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느냐라고 보면 사실 이 사건의 쟁점을 좀 살펴보자면 이거 이제 남편이 군인이라 그랬잖아요. 군인이 그래서 이제 군사법원에서 1심이 그렇겠네. 진행이 됐죠. 군검찰이 이 사건을 이제 기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교수님 메인으로 기소한 내용은 강간죄였어요. 강간죄. 그리고 여기에 예비적 공소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준강간으로 했구나. 요게 아니라면 요것도 살펴봐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예비적 공소 사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강간죄 적용한 이유는 난 대충 이해는 갈 것 같은데. 뭔가 아까 신음소리 내면서 의사표시 했다며.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고라 넉다운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강간죄거든 그게. 그러면 그걸로 해가지고 아마 강간죄로 기소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주의적 공소 사실. 맞아요. 주의적 공소 사실이 이제 메인 기소 내용은 강간죄였고 서브 내용으로 이제 중간간으로 이렇게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강간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중간간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면 같이 봐주세요 재판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강간죄가 되려면 일단은 한 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그렇지.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건 그거 따져봐야 되겠죠. 이 사건은 어때요? 남자나 여자 두 사람 모두 그 진술을 다 종합해봐도 이 분위기의 자체라든지 만진 것 자체가 이 여자한테 조금 무서움으로 다가왔을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여성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막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느냐 그건 아니었다. 그럴 정도의 어떤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느냐 그런 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은 유사한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강간할 목적으로 방에 침입해가지고 자고 있는 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이제 성관계를 시도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테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내가 원하지 않는 남자가 와서 내 가슴을 만지고 내 엉덩이를 만지는 것 자체가 무섭다. 그래서 내가 막 못 움직였다. 얼음 됐다. 이게 이제 협박이나 폭행의 어떤 수준이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막 욕을 한다든지 막 때린다든지 막 뭐 이런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적인 접촉 행위랑 별개로.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강간죄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이 사건은 아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는 중간간이냐를 이제 다음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판부도 1심 재판부도 집중적으로 판단을 한 게 이 아까 예비적 공소 사실이죠. 중간간 여부를 살펴보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간 사건이냐 아니냐 이게 유죄냐 무죄냐를 살펴볼 때 핵심적으로 보는 게 이제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 당시에 피해자가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느냐. 만취해서? 네. 그거냐 아니냐 따져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남자가 그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그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했느냐. 고의가 그렇게 있었느냐. 남자는 뭐래요? 남자는? 이 남자는요.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은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성관계는 인정하네. 네. 근데 여자가 뭐 그렇게 완전 그렇게 우리 소위 말하는 마시갈 정도로 뭐 그렇게 술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여자가 용인했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그 묵시적 합의라고 하죠. 용인했다는 거예요. 명시적 합의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 묵시적은 이렇게 슬쩍 만졌더니 가만히 이렇게 감고 그냥 알아서 해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거지. 그러면 죄 안 된다는 얘기야? 지는? 이 여자는 만취 상태도 아니었을 뿐더러 우리는 묵시적인 합의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간도 아니다. 중간간도 아니면 강간도 아닌 거지. 강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 합의된 성관계네. 합의된 성관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재판부가 포인트를 맞췄던 첫 번째 쟁점. 이 당시 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즉 만취를 해갖고 의사결정이나 어떤 방어 행동을 정상적으로 못할 수준이었냐. 이거 주량 따져야 할 텐데. 맞아요. 주량 따져야 되죠. 이거 피곤하거든. 이거 주량 따지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 여성의 그 주량이 어느 정도냐. 네. 이 여성의 평소 주량은요. 본인이 얘기하는 주량은 소주 1병 반에서 2병 사이 정도. 많이 먹긴 먹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본인 주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사건 당시에는 얼마만큼 술을 먹었냐는 거죠. 요 사건 당시에는 소맥을 먹었대요. 아, 소맥. 소주랑 맥주를 섞어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그렇게 먹은 소주의 양이 약 1병 반 그리고 맥주의 양은 500cc 캔맥주 2캔. 그러면 술 많이 취하는데. 정도의 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량이랑 비슷한 정도의. 2병 정도로 따지면 얼추 비슷하고. 그죠. 주량이랑 비슷한 정도의 알코올을 섭취했는데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좀 모호해요. 그러네 이거. 교수님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걸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누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주량을 물어보시면 교수님은 뭐를 기준으로 주량을 말씀하실 거예요? 소주로 일반적으로. 그러면 소주를 2병 정도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 2병 정도가 2병 정도까지 마시면 괜찮은 수준을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정도 먹으면 나는 완전 취해 이거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떡이 돼 그렇게 얘기하려면 한 5병 잡아야겠지. 네, 근데 2병 정도 먹으면 적정하다는 얘기지. 주량을 내가 일반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먹을 수 좀 괜찮은 상태로 먹을 수 있어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기준이 다 달라요. 맞아요. 완전히 떡이 돼서 가는 거를 주량으로 보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나같이 내가 적정한 정도를 주량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거 구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먹은 양은 이 여자가 주량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양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럼 이거를 먹어갖고 이 여성이 막 좀 만취가 될 정도였냐 아니냐는 건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모르는 거야. 취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봐야 될 게 그럼 술을 마셨을 때 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여자가 이제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요. 그 성관계가 이루어질 당시에 내가 술에 많이 취해 있어가지고 몸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내가 합의를 했다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의식은 했는데 도저히 몸이 안 움직여서 제대로 반항 못했다 그 소리잖아. 그래서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세게 밀쳐내거나 이러진 못하고 그냥 팔을 약간 휘젓고 소리도 그냥 웅얼웅얼 정도 내는 하지 말라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정도로 내가 반항을 하긴 했다. 이제 이렇게. 근데 그걸 가해하는 놈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문제지. 그렇죠. 맞아요. 또 특히 또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여성이 싫어지. 이게 좀 이렇게 개방적인 여성은 성적으로 약간 좀 그렇게 인식될 그런 우려들이 과거부터 우리 전통사에서부터 있어가지고 뭐 좋아도 싫어 이렇게 하는 그래서 상대방 남자들도 착각할 수 있죠.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관념이 있잖아요. 자 이제 여성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자고요. 이 여성이 말하는 이 신체 상태를 보자고요. 그럼 이 여성이 지금 의식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은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게나마 움직일 수도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데 이제 남자는 요때에 대해서 다 뭐라고 진술을 하느냐를 보면은 이제 군사경찰 1회 피의자 신문 피신 이제 때 성관계를 할 때 여자가 손을 흐느적거렸다. 그건 여성 얘기하고 맞네. 그렇죠. 처음 방에 들어가서 가슴을 만졌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잠깐 나갔나 봐요. 물 마시러 잠깐 나갔대요. 방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때도 여자가 누워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뒤척이고 있었다. 하다가 일단 한번 단절됐었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남자의 주장의 취지는 뭐예요? 여자가 완전히 의식이 소실된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죠. 여자 진술이랑 맞네 이러셨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요때는 요런 상태였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움직일 수는 있었는데 술에 취해서 제대로는 못 움직이는 정도의 상태. 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그 이후의 상태는 또 어땠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 새벽에 이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2시에 자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게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 여성이 그대로 그 집에서 쭉 잠을 잤어요. 이게 사건이 나고 막 뛰쳐나온다든지 뭐 바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고 잤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날이 됐죠.
아침이 됐죠. 그랬더니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봤나 봐요. 어젯밤 일 기억나? 어제 기억해?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여자가 나 기억 안 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거는요. 여성이 그 자리에서는 기억난다 소리 안 해요. 그럴 수 있죠. 대다수가요. 맞아요. 예. 여자들이 알고도 예, 안 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하기 너무 때문에 일단 그 자리 회피하기 위해서 나 잘 모르겠어. 기억 안 나. 왜 무슨 일 있어? 그러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남자가 이제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자기가 이 말을 믿었대요. 아 기억 안 난다는 말을? 예, 예. 그럼 이거 바꿔서 얘기해 보자고요. 남자가 이 말을 믿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바꿔 얘기하면 남자가 보기에도 여자가 상황을 기억 못할 법한 상태였다. 라고 유추하는 거야.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억 안 나라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에 아니 술도 안 취했는 게 뭐가 기억이 안 나. 기억나면서 지금 지금 모르는 척하는 거구나. 그래야지 맞지. 그랬다면 여성이 술에 안 취했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법정에서 자기는 그 말 믿었다고 이렇게 진술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여자가 저 떡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개연성이 많은 거지. 모르는구나.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말은 남자가 보기에도 여자가 굉장히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무지하게 중요한 거 진술이야 이거.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자 주장처럼 실제로 여자가 좀 많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지금 많이 있는 되죠. 거죠. 얘기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쟁점이요. 아까 우리 중간간 볼 때 이제 두 번째 쟁점은 남자가 저 여자 맛이 갔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해갖고 이제 그렇게 고의를 가지고 있었느냐. 심신상실의 어떤 그 상태를 인식하고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가늠할 고의를 갖고 있었느냐. 요거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교수님 이거는 고의라는 건 의도성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내심의 의사란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얘기고.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는 건 뭐 피해자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상처, 각도, 뭐 멍든 부위 뭐 이런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속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맞아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요것과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피고인이 범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나 아니에요. 나 그런 마음은 안 먹었어요. 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범위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런 방법으로 뭐 그 밝혀내는 수밖에 없죠. 달리 방법 없잖아. 그렇죠. 뭐 해부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관련성이 높은 간접적인 요소들을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정황을 잘 보라는 거지. 네,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어때요? 물적 증거가 없어요. 없지. 두 사람 진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 진술은 완전 첨예하게 반대되는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때 누구 말의 신빙성이 더 높은가? 이 문제가 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보면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다른 증거가 전혀 없고 진술밖에 없다. 이럴 때 이 진술에 의해서 유무죄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안을 판단할 때 그럼 그 진술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진술의 진실성. 그렇죠.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진술이 명확해야 된다. 아주 높은 증명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또 요거랑 관련돼 가지고 또 어떤 대법원 판례가 있냐면 그러면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진술이 탄탄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거잖아요. 굉장히 엄격한 거야.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 법원들이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의문과 모든 불신을 포함하는 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논리나 경험치, 경험상 이렇게 봤었을 때 너무 이게 지금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랑 이렇게 배치되는 부분을 위주로 그 부분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으면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거지. 어떤 부분 다 이상하다 그래서 그거 다 보는 거 아니다. 일부분은 좀 이상할 수도 있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요 중요한 핵심 사실이랑 완전 배척되는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는 어떤 의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만 가지고 따져라. 요 정도만 보면 된다.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앞전 것처럼 하면 아무도 구직 못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진술을 볼 때도
주요 부분, 핵심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밖에 좀 사소한 경미한 부분이 뭐 진술이 좀 안 맞는다든지 비일관된다든지 이런 거는 이런 걸로 이 진술 못 믿어 라고 이렇게 배척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보자고요. 이런 기준을 삼아가지고 보면 일단 자세에 대한 진술 파트를 좀 볼게요. 여자 진술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일관돼요. 어떻게 일관되냐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제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 말하는 취지는 똑같아요. 안방에서 술에 취해서 벽을 등지고 자기 자세를 얘기하네. 벽을 등지고 내가 누워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벽 쪽으로 등을 보고 앞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남자가요. 제 뒤쪽으로 들어왔어요. 벽 쪽으로. 그러니까 여자랑 벽 사이. 얘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몸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벽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지금 요 순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반면 남자의 진술은 엄청 왔다 갔다 그래요. 비일관돼요. 어떻게 자세 관련된 거죠? 예, 자세 관련된 거. 지금 보면은 이제 남자가 군사경찰 1회 피신 때 바닥에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혼자 뒤척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군 검찰에 가가지고 이제 피해자 신문 받을 때는 여자가 팔과 얼굴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네, 저는 여자의 우측 그러니까 건조대가 있는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여자 남자 있었다는 건 여자 진술이고 남자 여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진술은 여자가 자기보다 더 벽 쪽에 붙어서 누워 있게 되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벽 바깥쪽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방향은 반대지만 남자 진술에 의해도 여자는 지금 누워 있었다는 게 맞아요. 두 사람이 나란히 벽 인근에서. 자, 그런데 이 남자가 1심 법정에 들어가서 엄청 비일관되게 진술하거든요. 법정 초기예요. 재판 초기에 여자가 앉아 있었는지 누워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또 기억이 안 나? 아까 경찰 진술이랑 검찰 진술에서는 여자 누워 있었다면서요. 완전히. 그래갖고 자기가 옆에 누웠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법정 들어가서는 앉아 있었는지 누워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자세가 확 바뀌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검사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안방에 들어가서 당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같이 옆에 누워서 관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앉아있는지 누웠는지 몰랐다며. 근데 또 이제 또 누웠다고 얘기를 해요.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뒤에 가가지고 판사가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인 충동이 들어갔고 이제 가슴부터 만진 거냐. 이렇게 했더니 맞대. 네. 그러면 누워있는 거 오네? 네. 계속? 그리고 또 뒤에 가갖고 판사가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아 그러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누워있지 않았다면 당신이 가슴을 만졌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제가 언제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여자가 누워 있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전 그런 주장 한 적이 없어요. 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락가락이네 그럼. 그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앉아 있었다는 거 누워 있었다고 했다가 모르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누워 있었다고 했다가. 그러네. 일관성이지 않네. 진술이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일관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 진술 내에서도 비일관되죠. 지금 법정 진술에서도. 그리고 다른 진술 간에도 비일관된 거예요. 검찰 진술, 경찰 진술이랑. 그렇죠. 이게 여자는 근데 시종일관 계속 그 자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반항 여부나 방법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자고요. 이것도 여자 진술은 비교적 일관돼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술 취해갖고 팔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휘적거렸다는 거. 휘적거렸다. 내가 소리도 잘 안 나가지고 하긴 했다는 거 아니야? 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싫은 의사표시를 했다. 그 얘기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는 시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똑같이. 남자는 이제 비일관되게 진술을 하죠. 군사경찰 1회 피신에서는 이제 성관계를 할 때 여자가 손을 흐느적거렸다. 처음에 방에 들어가서 이제 가슴을 만졌는데 그러다가 내가 잠깐 물 마시러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도 여자가 누워서 아까 혼잣말로 중얼중얼 뒤척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요 진술은 여자 진술이랑 부합하죠. 같이. 여자 진술이랑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군사경찰 2회 피신이요. 두 번째 피해자 신문 받을 때 바지를 벗길 때 여자가 허리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아 쉽게 벗길 수 있게? 네. 그리고 성관계를 할 때도 손을 휘젓지 않았대요.
아까 휘저었다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휘저었다고 해놓고 물론 웅얼웅얼거리는 소리 비슷하게 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웅얼거리는 소리는 아니었고 신음소리를 낸 거예요. 그 소리야? 이게 성적인 접촉을 하니까 여자가 좋아갖고 신음소리 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술이 바뀌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 군검찰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피해자 신문 받을 때는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죠. 삽입 시도를 할 때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더냐라고 했더니 몸을 움직인다거나 소리를 안 질렀어요. 예.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피해자가 손 흐느적거렸다고 하는데 너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거 맞아? 이렇게 흐느적거린 거 맞아? 했더니 그런 적 없는데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관계할 때 좌우로 몸을 살짝 움직이는 건 맞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걸 갖고 반항하는 거로 누가 그렇게 느껴요. 아니라는 거지? 네. 이렇게 이제 진술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아니지 처음에는 여자가 팔 휘젓고 웅얼웅얼 거려도 여자가 말은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삽입하고 나서부터 전혀 안 했다는 게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점 진술을 거듭할수록 여자의 저항을 굉장히 축소 진술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는요 교수님 1심 법정에 들어갔을 때는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자가 신음소리를 내고요. 보통 성관계 하는 것처럼 같이 그렇게 해서 성관계 했어요. 이제 여자가 적극적이라는 걸 이제 어필하는구만. 네. 완전히 계속 바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합의된 성관계로 이제 그 진술하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멀쩡했다는 식으로 점점점 과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 자꾸 커지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 남자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기타 사정도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 진술에 의해도 명시적 합의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본인 얘기도 없어요. 걔 괜찮아? 이렇게 했더니 여자가 괜찮아.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확인되는 내용으로는 어때요? 여자가 안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때 남자가 들어간 이유가 이불이랑 베개를 가져다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건 여자도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냥 들어갔더니 남자가 자라고 그거 갖다 줬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남자가 성욕이 일어가지고 이제 신체 접촉을 개시했다는 그 내용만 확인되지 여기서 합의 둘이 괜찮아 의사를 묻고 이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이런 사정도 지금 확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날 기억 안 나냐 안 나냐 그거 물어봤다는 거. 근데 남자가 믿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 안 난다고 그런 거 믿었다며. 그거는 남자가 이 여자가 술 취해갖고 지금 반항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구나라고 지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반증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여자가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역시 더 기억 못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한 거 아니오.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한테 중간간에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제 재판부에서. 근데 다만 이 여자가 조금 의심스러운 사정이라고 대두가 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에서 그대로 잤다고 여자가. 맞아요. 근데 잘 수는 있죠. 잘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아침이 됐을 때 아내 있죠. 아내. 이 아내가 먼저 나가요. 출근한다고. 그럼 그 집에는 누구만 남아 있어요? 남편하고 애들만 있는 거지. 여자랑 이 여자, 이 피해자. 얼른 나와야지 왜 거기 계속 있어. 근데 이 피해자가 오후까지 이 남편이랑 단둘이 아내가 애까지 심지어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 단둘이 오후까지. 애도 데리고 나갔어? 네네네. 근데 오후 3시까지 있었다고? 오후 3시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니 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자가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정상이냐. 누가 그러고 있겠냐. 피해를 당했으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네. 그럼 이제 여자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여자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내가 몸도 힘든 데다가 전날에 너무 깜짝 놀라는 그런 원치 않는 어떤 성관계를 내가 피해를 당하고 충격이 너무 심해갖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가누지를 못했다. 나도 나가고 싶은데 몸을 움직이지를 못했다. 거기에다 하나 더 붙이면 아마 수도 없는 시간 동안 갈등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뒤집으면서 이걸 어떡하지?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지금 내 친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그거 여러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고소를 해버리면 내 친구 가정을 다 망가뜨리는 게 돼버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고소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올 수 있는 불이익 같은 거. 불편한 상황. 아주 그냥 그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 몰려올 수 있는 닥쳐올 수 있는 일들
사실 여자들이 그것 때문에 망설이다가 시간 끄는 경우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네. 그거를 또 이 남성들은 아유 같이 있었잖아. 다 용인했다는 뜻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여성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못 나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지금 보면은 남자 진술에서요. 요 둘이 있었을 때 여자가 좀 몸 상태가 어때 보이더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검찰 조사에서 여자가 술 마셔서 속이 조금 안 좋아 보였고요. 약간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힘들어한 건 맞네. 힘들어한 건 맞은 거예요. 다음 날까지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 여자 진술이랑 부합이 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이 여자의 진술이 더 이제 맞다라는 간접 정황이 뭐냐면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고 일어난 요 다음 날 그날 당일에 다른 친구랑 약속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를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못 나갔잖아요. 이 집에서 이러고 있느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계속 전화를 해요. 만날 친구가. 근데 그것도 못 받아. 그리고는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지. 결국은 끝끝내 그날 친구를 못 만났어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여자가 몸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게 사실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종합해 보면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이거 도저히 이건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딱 떨어지게 뭐 성범죄 피해자가 취하는 태세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1심의 최종 결론은 뭐였냐면 여자는 술 취해서 심신상실 상태 맞았다. 너무 몸을 못 움직이고 힘든 상태가 맞았고 남자는 이런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할 고의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게 맞다. 심지어는 아내랑 애가 있는데 아내랑 가장 친한 친구한테 술 취한 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강간한 아주 반인륜적인 행위다. 그리고 피해자의 인간관계 이게 지금 충격을 받아서 그런 인간관계뿐만 아니고 지 가정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파탄을 내놓고서는 반성도 하나도 안 한다. 변명으로 계속 일관을 하고 있다. 피해자한테 용서도 못 받았다. 이제 이런 점들로 이제 유죄를 선고를 했고 이제 다만 성인 사건이다 보니까 중간간 유죄로 징역 3년을 선고를 했어요. 자 2심의 판단은 어땠느냐? 피고인이 했어요. 아니다. 이 여자 이 당시에 이렇게 술 취하지 않았다. 합의했다. 묵시적으로 합의한 거다. 그리고 합의했다. 이제 내가 그거 이용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서 이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요. 2심에 들어서 쟁점이 또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지? 또 바뀌는 거. 이제 군검사가 2심에 들어서 공소장을 변경을 해요. 2심. 아까 1심에서는 그러니까 메인 주의적 공소 사실은 강간이었고 서브 예비적 공소 사실은 준강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심은 메인이 주의적 공소 사실이 중강간. 중강간. 그다음에 서브 예비는 중강간 미수. 이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타이밍에 아니 왜 뭐 이거 어쨌든 이루어졌는데 행위가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왜 중간간 미수가 들어가? 왜 미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검찰은 왜 이렇게 애초에 이제 바꿨느냐를 보면 검사 측에서 보기에도 이 여성이 완전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보기가 조금 애매했던 거예요. 조금 그렇겠지. 네. 그런데 중간간으로만 기소를 하면 무죄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 무죄나지. 아니 이 여자 지금 심신상실 상태 아니었어. 근데 중간간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한 상태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 아니다 이렇게 하면 구성 요건이 아예 성립이 안 돼갖고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중간간 미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올린 거예요. 자, 그래서 2심의 판단을 보자면 이 여성이 지금 항거불능 술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느냐. 1심은 아까 그랬다고 봤잖아요. 근데 2심에서의 판단은 아니다. 실제로 지금 검사가 염려했던 것처럼 이 여자 심신상실 상태 아니다. 그 정도까지 술을 먹은 건 맞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의사결정 못하고 방어 능력 못할 정상적인 판단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거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아니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자 일단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근거는 크게 한 4가지가 있어요. 잠든 상태였느냐? 아니다. 만취 상태였느냐? 아니다. 기억 소실 상태였느냐? 아니다.
의식 소실 상태였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자, 먼저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에 너무 만취를 해갖고 잠에 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아예 뭐 이렇게 뻗드는 사람이죠. 우리 이거를 패싱아웃이라 그래요. 술을 많이 먹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거의 실신 의식을 잃어버린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렇게 패싱아웃 상태라 그러는데 이 여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잠든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아니야. 예, 그죠? 여자도 1심 법정에서 얘기해요. 나 잠든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잠을 한 새벽 2시 정도에 잔대요. 그럼 습관적으로 봐도 일찍 들어간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새벽 2시 넘어서 잔다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진 상태도 아니라는 서로 거죠. 잠들었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상실 상태가 아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만취 상태냐? 만취 상태 아닐 수 있다. 그렇지. 먹은 양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주량 비슷하게 그걸 조금 초과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을 먹은 건 맞지만 이 지금 아내가 친한 친구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4-5번 술 같이 마시고 근래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봤을 때 이 내 친구가요. 뭐 그 정도 먹는다고 몸을 못 가누거나 뭐 쓰러지거나 그런 적을 저는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절대 그런 수준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섭취량으로는 완전 만취까지는 단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잠드는 것도 아니다. 완전히 이제 술이 떡이 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억 소실 상태가 아니다. 없어진 거. 자, 왜냐하면 아까 여성의 진술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 기억하잖아. 나 자세가 어땠었고 위치가 어땠었고 남자가 어디부터 만졌고 그다음에 뭐 해갖고 나를 어떻게 했고 이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의식장애 정신장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기억을 못하는 상태를 블랙아웃 상태라고 하죠. 블랙아웃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술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심신상실과 관련된 건 패싱아웃이 있고 블랙아웃이 있죠. 패싱아웃은 아예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블랙아웃은 끊겨. 근데 겉으로 보기엔 다 행동해요. 멀쩡한 사람처럼 이렇게 다 행동하는데 지가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기억을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그 여자도 이 당시에 움직였다고 하니까 그렇게 움직이긴 했는데 사실은 블랙아웃 상태였을 수도 있잖아요. 술 많이 먹어서.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블랙아웃은 절대 아니지. 그렇죠. 의식 소실 상태였느냐? 아니다. 이것도 근거로 이게 뭐냐면 사건 전후의 시점에서 이 여자의 행동을 좀 살펴보면은 이 여성이 다음날 친구랑 약속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새벽 2시에 방에 들어갔고 이제 그 성관계가 있었는데 그 성관계 딱 발생하기 전과 직전과 직후에 다 핸드폰 이게 카톡 보내고 막 누구랑 이렇게 한 내역이 있어요. 자, 의식이 없다 그러면 술이 너무 만취가 됐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내겠어요, 메시지를. 그렇지. 이거 정도 되는. 근데 그렇다고 그 보낸 메시지 내용이 막 말도 안 되고 막 이상한 오탈자가 너무 심하고 이랬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식에도 문제 없는 거예요. 의식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심에서는 이 여자가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강간죄 아니면 중간간 무죄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근데 폭행 협박 없었잖아요. 그러면 중간간 무죄라는 얘기인데 이거. 무죄가 나와야 될까.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아까 중간간 사건 살펴볼 때 쟁점 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자의 상태가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였느냐? 일단 그거는 안 됐어요. 두 번째 하나 있죠. 남자가 그걸 이용해서 그걸로 저 어떻게 해봐야지 저 여자 술 취했으니까 그거를 기화로 어떻게 좀 해봐야지라는 고의가 있었느냐. 이거 하나 더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2개가 다 아니어야 이제 이거는 무죄가 날 건데 근데 이제 두 번째 쟁점을 보자고요. 남자한테 중간간에 고의가 있었느냐. 근데 2심 재판부는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즉 남자가 이 여자 술집이 좀 만취했으니까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쉽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남자는 뭐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럼 남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그럼 이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봐야죠. 근데 아니다. 묵시적 합의라고 볼 수가 없다. 근거 첫 번째. 그 짧은 순간에 묵시적으로 합의가 되나 이게.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상 이 사람들의 관계를 절친이라며 마누라고. 아내 절친이잖아요.
애까지 밖에 자고. 애까지 밖에 자고 있고 물론 이 피해자가 그 전에도 자주 친하게 지내고 뭐 집에 와서 자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거실에서 그러니까. 내 절친이 잠자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그 남편이 살짝 몰래 들어와서 할래 이랬더니 좋아 이렇게 하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상식적으로 그래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아까 좋아서 했어요. 우리 서로 좋아서 했어요라의 근거로 1심 법원에서 그 주장을 했던 게 여자가 신음소리 냈어요. 좋아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합의된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예. 그게 이제 봤죠. 그렇지만 신음을 냈다고 한다는 것이 합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남자의 그 주장은 여자가 저항 안 하고 신음을 냈고 심지어는 구강성교까지 해줬다 이거거든요. 근데 신음소리의 감별사야 얘는 이게 좋아서 하는 신음소리인지 그렇죠. 의식적으로 삽입돼 가지고 나오는 소리인지 이거를 지가 무슨 근거로 이게 신음소리니까 이게 좋아서 하는 신음소리라서 지가 합의라고 주장을 해. 맞아요. 지가 무슨 감별사요? 맞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약간 목쪽이 예민하고 취약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 예상도 못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불었어. 그러면 이렇게 소리 낼 수도 있죠. 당연하지. 이거는 되게 자극에 대한 직접적인 그냥 반응이에요. 내가 좋아서 내는 소리가 아닌 거죠. 그렇지. 이 여자가 내는 그 소리도 만약에 설령 냈다 치더라도 소리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지금 불분명하지만 냈다 치더라도 그 낸 소리가 좋아서 낸 소리이기 때문에 합의된 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야, 웃기는 놈이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구강성교를 해줬다. 이렇게 하는 건 싫은 여자가 그걸 해줬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루어진 그 행태를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 여자가 막 이렇게 가만히 있는 남자한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행위를 해줬다라고 하면 적극성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런 합의된 성관계지.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그 성기를 여자 입 쪽 부위에 그냥 지가 갖다 들이댄 거예요. 여자가 막 그 가준 게 아니고 지가 갖다 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구강성교 해줬다고 합의된 관계라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묵시적 합의가 아니다라는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좋아서 했으면 교수님 사과할 이유 있나요? 아니지. 전혀 없죠. 다음번에 또 할 생각해야지. 그죠. 이제 막 신나가지고 어머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이 통했어 이러면서 막 두근두근. 근데 다음날 이 남자가요. 아주 구구절절하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요. 에이 새끼 이래놓고 무슨.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4월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있었잖아요.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4월 20일이에요. 밤 11시 반부터 그 다음날 오후까지 이제 걸쳐서 이제 카톡을 이 여자랑 메시지를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여자한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잖아요. 너무 구구절절해요. 내가 잘못했어. 모든 일에 책임은 나고 내가 널 건드렸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 내가 직접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해야 하는 거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이라는 거 나도 다 알아. 진짜 잘못했어. 진심으로 후회하고 죄책감 갖고 있어. 진짜 미안해. 뭐야? 이 아주 구구적 또 있어요. 후회스럽고 나로 인해서 네가 충격받고 힘들 거라는 거 다 사죄할게. 진짜 정말 미안해. 또 있어요. 용서해달라고는 절대 안 할게. 충분히 이거 범죄 맞고 나 범죄자 취급 받아야 되는 것도 알아. 뭐야 이게 뭐 자백이요. 이게 뭐예요. 여기다 이제 여자는 또 뭐라고 했냐면요. 너 때문에 내 친구 그러니까 아내죠. 내 친구 너무 망가진 것 같아. 내 인생도 너 때문에 다 망가진 것 같아. 이제는 네가 내 말 듣고 진짜 죄책감은 다 들었으면 좋겠어. 아이고야. 엄청 원망의 말이죠. 이거는 합의한 성관계에서 주고받을 얘기는 아니지. 이게 정상적으로 서로 좋아갖고 성관계 맺은 여자 남자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남자가 그 당시에 저 여자 술 취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적 간접적인 증거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이 남자가 이 사건 나기 한 달 전부터 약간 지분덕거린 정황도 있대요. 이제 막 옆구리 누가 아내 친구 옆구리를 찔러요. 옆구리 이렇게 막 찌르고 만지면서 너는 옆구리에 되게 살이 없다. 이 새끼 이거. 머리도 막 이게 쓰다듬어주고. 이게 어떤 그 접촉을 시도를 했구나. 네. 그리고 그 당일 술자리에서도요.
그 아내 친구한테 야 너도 술 마시면 성욕 같은 거 생기니? 야 마누라한테 이런 걸 물어봐? 그 마누라 친구한테 이런 걸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내가 지금 너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어 이런 지금 질문인 거잖아요. 누가 이런 말을 지금 물어봐요. 이제 이랬는데 마침 여자가 술 취해서 방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네 놈이 헷가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 성관계가 이루어질 당시에 아까 여성이 전후로 핸드폰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후로 한 거고 딱 그 접촉이 있을 때는 여성이 핸드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불빛이나 이런 거 없죠. 여자가 움직이는 것도 없어요. 지금. 거기다가 불도 다 꺼놨으니까 깜깜해요. 거기다가 딱 접촉이 시작됐을 때 여자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무서워갖고 제대로 반응을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웅얼거리는 반응 그리고 이제 일사천리로 남자가 손쉽게 이제 끝까지 간 건데 이 상황을 생각해 보죠.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아, 이 여자 술 취한 거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예를 들면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여자가 멀쩡한 탁 친다거나 아니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핸드폰을 막 잘 메시지를 쓰고 있다던가 이렇게 하면 못했지. 쟤 술 안 챘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거 적극적으로 이용한 거 맞아. 이제 이랬던 거고요. 그리고 그 왜 다음날 기억나? 이렇게 했었을 때 물어봤잖아요. 이때도 여자가 말을 안 했잖아요. 나 기억 안 난다고. 합의가 됐으면 왜 남자도 왜 입 닥치고 있었냐고요. 서로 좋아서 한 건데. 둘만 있었는데. 그럼 둘만 있었는데. 그럼 여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에이 뭘까 기억이 안 나. 우리 어제 막 이렇게. 어제 좋았잖아. 좋았잖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쟤 기억 안 난다니까 나도 입 닫고 있어야 되겠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 합의 안 된 거예요. 그거. 그렇죠.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 여자 술 챘다고 지가 생각하고 그거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거 맞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완전 그 심신상실 상태였느냐? 그건 아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 행방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제 2심 재판부는 중간간죄는 아니고 중간간 미수가 맞다. 미수 중에서도 불능미수다. 근데 이제 아까 1심에서는 그 미수 아니었으니까 3년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수를 줬으니까 1년이 깎여요. 깎여야지. 징역 2년에 아동 청소년 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하는 5년. 이렇게 해서 선고를. 징역 2년 이내 결론은? 징역 2년을 선고를. 1심 까뱅이 해줬네. 맞아요. 미수죄로 하고. 네, 맞아요. 그럼 이 시점에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이거 불능미수하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아니 이게 뭐 성관계가 다 이루어지고 여자는 싫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미수죄로 처벌을 받아요?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물론 범죄 유형에 따라서 미수범이 처벌받는 유형도 있고 아닌 유형도 있죠. 이게 예를 들면 살인죄는 미수범이라도 처벌을 하죠. 미수는 그 각 형법 그 법조항마다 다 기재가 돼 있어요.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는 없어도 빼고. 그럼 중간간죄는 미수범 처벌하냐는 거예요. 처벌해요. 형법 이제 300조 제 30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미수에도 아까 불능미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제 뭐 불능미수가 뭐야? 그냥 그렇지. 미수면 미수지. 이제 사실 우리 법학에는 미수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불능미수, 장애미수, 중지미수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사건에서 불능미수는 뭐냐? 불능미수는 일단 행위자가 그거를 행할 범죄의 고의성이 있어요. 그 남자가 있었잖아. 갖고 있었어. 그리고 실행을 착수했다고 볼 행동도 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처음부터 그 범죄가 성립 자체가 안 돼. 이건. 이 범죄가 구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애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요거는 불능범이라고 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처벌을 안 하는 게 맞는데 불능미수는 왜 처벌을 하냐면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을 하는 거야. 비록 미수범이라도 처벌한다는 거예요. 다만 요때는 감경사유는 될 수가 있어. 그래 1년 까맹이였잖아. 맞아요.
이제 요런 게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교수님. 우리 아마 그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사람을 죽일 거야. 내가 이제 교수님 죽여야 되겠어 이제 생각을 했어갖고 내가 완력으로는 안 되니까 교수님 맨날 마시니 커피에다 이제 독을 타야지. 독을 타서 난 교수님 죽일 거야 해서 독도 범위가 있어 이제. 응, 독도 탔어요 커피에다가. 제가 오늘 이제 챙겨 와가지고 독도 탔어. 근데 그 탄 독이 사탕가루야. 사탕가루. 불능미수지 뭐야. 그럼 이거 아무리 먹어봐요. 없잖아. 죽을 수가 없잖아요. 피로회복만 시켜주지. 당 섭취만 되는 거죠. 그러나 범인은 죽일 의사가 있잖아. 착각을 해가지고 이 설탕을 먹고도 죽을 거라고 착각을 해서 먹였으니까 애초부터 불능인 거거든. 맞아요. 안 되는 거를 범위를 갖고 했으니까 그래도 나쁜 죄니까 미수죄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불능미수예요. 일단 장애미수는 똑같이 미수예요. 그래서 행위에도 착수를 했어. 근데 행위 종료가 안 된 거예요. 결과가 발생이 안 됐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려는 과정에서 뭔가 지장을 받아갖고 안 된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자꾸 우리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내가 이제 우리 교수님을 죽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등치가 크니까 내가 이제 맞닥뜨리면 안 되니까 내가 뒤에서 몰래 살짝 갖고 이 짱돌로 이제 찍어서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살금살금 다가갔어. 이걸 이렇게 지켜들고. 근데 가다가 내가 내 발에 걸려갖고 자빠져 버렸어. 그게 불능한 거. 장애가 온 거예요. 그 장애가 온 거죠. 지장을 받은 거를 장애미수라고 그래요. 이러면 이제 장애미수인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착수는 했는데 종료를 못한 거예요. 결과가 발생이 안 된 거. 그래도 범인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하는 거예요. 장애미수는. 그래서 그건 저 받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중지미수. 요것도 똑같이 착수는 했어요. 착수는 했는데 내가 자의로 내 스스로 멈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막 다 꽁꽁 다 묶어놓고 이 테이프도 다 묶어놓고 칼도 이제 막 확 들이댔어. 근데 갑자기 내 아내랑 와이프랑 막 애기랑 생각났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죽이진 않았어요. 이러면 스스로 중지했으니까 그건 많이 참작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 감경사유에 해당이 되죠. 요거예요. 요게 이제 이 미수도 이렇게 미수론까지 오늘 다 하네. 있는데 사실은 장애미수랑 중지미수는 이미 착수를 한 시점에 의도가 있다. 범행의 의도가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결과가 발생될 수는 있는 거예요. 맞아. 다만 어떠한 사유 때문에 결과 발생되지 않았을 뿐. 근데 요거랑 달리 불능미수는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애초부터 그냥 안 되는 거야. 설탕물 먹고 죽을 놈은 없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능범은 원칙적으로 처벌 안 하죠. 되지. 그런데 이제 불능미수로 처벌이 가능하려 그러면 위험성이 있어야 되죠. 위험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험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그때 그 사정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놓고서 그냥 통상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아니 저건 발생됐을 수도 있어. 그런 위험성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야 라고 한다 그러면 불능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하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수님을 죽일 거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서 이제 매복을 해 있다가 딱 공격을 했어요. 뒷모습이 키도 교수님만 하고 크고 체격도 좋고 중년 남성의 딱 뒷모습을 보고 꽉 공격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대상을 착각했네. 그렇죠. 그럼 애초에 내가 아무리 그 사람 공격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님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을 일은 없죠. 교수님이 아닌 사람을 공격했으니까. 그러나 위험성은 있잖아. 근데 위험성은 있는 거죠. 그 착각에 의한 위험성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교수님에 대해서 내가 살인 미수범이 되는 거죠. 당연하지. 근데 만약에 내가 교수님을 죽일 거야 이렇게 해놓고 저기 우리 솔 PD님 조그만한 여자 PD님을 공격했어.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솔 PD님에 대한 공격 행위만 내가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사건은 이제 중간간이 되려고 그러면 이 여성이 술에 취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심신상실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 제초에 시작할 때 그게 지랄 같았어. 웅거리고 휘적거렸다는 얘기가 딱 나오길래 그 순간 이 사건 꼬인다 딱 생각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데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는 심신상실이
이루어져야 그게 성립이 돼야 이 범죄가 성립이 그렇지, 되는 거라. 중간만 그렇지. 근데 애초에 이 여자는 지금 술이 안 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능미수다라는 거다 이거죠. 대법원 같은 경우로 넘어갔어요. 남자 또 너무 억울하다고 상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대법원이 아니 너는 고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그게 너무나 다분했어. 그리고 2심이 이걸 갖다가 불능미수로 판단을 한 것도 위법한 소지가 없어. 봐봐 일단 착수는 했잖아. 그렇지. 고의를 가지고 착수를 했지만 기수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건 미수가 맞아. 그리고 이걸 보면은 아까 위험성, 불능미수 하려면 위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 남자가 지금 이 여자 술 취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이용해봐야지라고 생각할 법한. 그래서 중간간에 어떤 결과가 발생될 위험성이 누가 봐도 이건 일반인이 봐도 다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불능미수가 맞아.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 3명이 논란이 있었겠어. 맞아요. 논란이 있었어요. 3명이 반대를 했어요. 이게 물론 다수 의견이 이거 불능미수 맞다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간 건데 반대 의견 3명의 의견은 뭐냐면 이게 무죄라는 건 아니고 결과의 불발생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과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것은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과 불발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장애미수죠. 그렇지. 다 했는데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과 애초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거 이건 불능미수죠. 그렇지. 요거를 엄격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죠. 달려들었을 때 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한 거 아닌가? 맞죠. 있었던 거죠. 얘는 네. 그런 건데 맞아요. 다만 준강간으로서 그 의도를 가지고 여성한테 성행위를 했어도 중간간에 객체로 앉혀준 거예요 여성을. 그래서 미수로 봐버린 거예요. 맞아요. 중간간죄의 객체가 아닌 거예요 이 여성이. 맞아요.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반대 의견에서 이게 지금 결국은 미수범으로 간 거잖아요. 미수범 처벌이 맞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보호법이 또 문제가 되겠죠. 맞아요. 우리가 어쨌든 강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성피해를 강간 피해를 당했다라는 거 이 죄를 판단할 때는 주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건 뭐냐라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그거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갖고 따져야지. 맞아요. 이게 중간간의 객체가 술 취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따지는 게 좀 잘못됐다는 얘기다. 나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니 왜 끝까지 당했는데 왜 미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논지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결국은 이 여자가 뭐 술이 챘든 이게 뭐든 하여간 이 여자가 간음을 당해서 원치 않는 그 관계를 당해서 그 여자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침해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성범죄의 미수가 아니고 기수로 처벌이 돼야 되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다. 이제 요런 반대 의견이 있기는 했어요. 이게 아마 우리 구독자들이 이제 법리가 돼갖고 복잡해서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봐봐요. 아니 이게 왜 미수가 돼? 분명히 성행위를 했는데. 그렇죠. 준강간이건 강간이건 성행위가 삽입행위가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그거는 강간이 성립된 건데 왜 미수라는 말을 붙여? 안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게 이제 아마 우리 구독자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이제 어떤 거를 봐요? 법리 갖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준강간죄를 의유를 하면 준강간은 뭐예요? 의식이 없고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 술이라든지 약물에 취해서 못 움직이는 사람을 해야 돼. 강간했을 때 그게 이제 중강간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여기서 중강간죄가 성립되려면 그래야 되는데 이 여성은 깨 있었단 말이야. 맞아요. 깨 있었으니까 이 여성은 중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의식이 있는 상태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불능미수로 본 거예요. 맞아요. 이게 법리로는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어. 이 여자는 술에 안 취했기 때문에. 안 취했으니까 중간간죄 절대 안 되는 거고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얘기고 그래서 이제 중간간 미수라고 한 건데 참 이 법리라는 게 모호한데 맞아요. 사실은 구독자님이나 이제 제 개인적인 사적 감정은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호법 익설로. 맞아요.
어찌됐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뭐 중간간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침해 당했잖아 지금 현재 상태. 그 간음 행위로 인해서 당했잖아 성적 자기결정권이. 그 보호법에다 포커스를 맞춰갖고 때렸다면 맞아요. 이거는 가능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처음에 뭐 이거 아니고 이제 비슷한 판단을 봤었을 때 아니 왜 삽입행위 다 이루어졌는데 왜 미수? 왜 미수야? 근데 저도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중간간죄에 부합하는 객체가 안 되기 때문에 미수인 거예요. 그래서 불미수. 그러니까 설탕가루로 못 죽이는데 설탕가루로 죽여야지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범위만 있는 거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중간간죄의 객체는 정신이 있는 여성이 이뤄야 되는데. 저희 정신이 있는 여성이 아니니까 아예 중간간죄의 객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불능미수다. 네, 요거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이 법 공부 안 하는 분들은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나름 우리가 푸느라고 풀어서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구나도 한번 알아보시면 그럼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건 좀 의미가 있고 한 그런 내용인데 요거 우리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도 구독자님이랑 우리 직원들 우리 사건을 보는 현직 경찰관들 특히 조사 아파트에 근무하는 요원들 요거 꼭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요런 거 사례는 이거 쉽지 않은 사례고 흔치 않은 사례. 맞아요. 이게 의외로 쉽지 않고 흔치 않은 사례.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 실무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애매모호한 불능미수가 적용돼 가지고 미수죄로 중간간에 미수죄로 가고 이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리를 해요 수사관들은. 분명히 의식을 잃었느냐 아니냐 분명히 의식 아니라느냐 이거를 정말 명확하게 해요. 맞아요. 그게 왜냐면 핵심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의식 있는 걸로 보고 했으면 강간죄로 의뢰하려고 애를 썼을 거고. 그렇죠. 아마 짐작컨대 이 경우는 의식이 없는 걸로 나 같으면 아마 실무자가 갔을 것 같아.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중간간으로 가버렸을 것 같아. 그렇게 맞아요. 가서. 그래서 아마 여기도 군사경찰 1, 2, 3 군검찰도 중간간으로 밀고 갔던 것 같아요. 의식 상태 없었던 걸로 보고. 맞아요. 그렇게 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애매하게 되다 보니까 또 애매하면 피고인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해석해 줘야 되니까. 맞아요. 여성이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식이 없다 해버려야지 중간간이 뚝 떨어지는데. 맞아요.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애매하다 그러면 피고인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또.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의적 공소 사실, 예비적 공소 사실을 이렇게 바꾼 것도 사실은 전 잘 바꿨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엄청 연구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무죄가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건은. 이거 설탕물 들어서 상관없네요. 예, 이거 아주 중요한 사건 얘기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지나치게 법리 가지고 공부하려고 생각은 하시지 말고요. 그냥 편하게. 그냥 저희가 얘기한 거 그냥 그 선에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정도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들으셔도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 나오면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이랬지 이렇게 판단한다 그랬지. 미수에서 가장 참작을 많이 해주는 거는 볼 것도 없이 중지미수입니다. 중지미수는 스스로의 의지로 중간에 중지해버린 거기 때문에 중지미수가 가장 감경사유가 많고. 맞아요. 자의로 이제. 불능미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는 아예 처벌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위험성이 있을 때는 불능미수도 처벌한다. 맞아요. 그다음에 장애미수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그 범행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어떤 요인이 생겨가지고 장애를 받아서 못해버린 경우에. 맞아요. 그러면 범인은 나쁜 놈이잖아. 그렇죠. 결과는 안 냈어도. 여전히. 그래서 또 처벌은 합니다. 맞아요. 그래도 감경해서 처벌하죠. 그래도 조금 감경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미수죄 얘기해서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이제 사실 착오 관련된 거 이거 시험에도 엄청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시험에 많이 법학한 사람들은 이거 참 시험 공부 이 미수론 관련돼서는 공부 참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엄청 공부했던 생각이 나는데 오늘 또 옛 생각도 나네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게 그래도 조금씩 기억이 아직도 나는 거 보면 그렇게 머리가 완전 빠가 아닌가요? 근데 오늘 아주 좋은 사건 해줬어요.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